벌써 한 해 마지막 달이 남았습니다. 연말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또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한데요. 연말 따뜻하게 잘 보내시라는 덕담을 좀 전하면서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 모셔서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거리에서 우리가 토요일 날 뵙고 또 이렇게 월요일 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그 생생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제가 이제 감으로만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 또 그렇진 않구나를 확인을 받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제 서민 경제, 민생 경제가 어렵다. 뭐 저 을지로 위원장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네.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신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잠깐 봤더니 한국은행이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래요. 보통 환율이 높으면 금리를 올립니다. 올리는, 왜냐하면 환율을 좀 잡기 위해서. 예.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그 속사정이 내수가 예. 너무 부진해가지고 내수 부진. 10개월 연속 지금 네. 하강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못 버틸 거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 금리를 금리를 낮췄다는 내리는, 예.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예. 대통령실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제가 보니까 매체들도 이제는 네. 대통령실 얘기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각 지역 거의 비슷한 말씀들 거의 하시잖아요. 비슷하게 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힘들다. 예,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진짜 민생 경기가 바닥이다. 맞아요. 제주에서 오신 분부터 그러니까 시흥에서 오신 오신 분까지 다 똑같은 예.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통령실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근데 큰일이에요.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트럼프 시대에 뭐 여러 가지로 혹시라도 방위비 분담금 더 받으려고 난리 칠 텐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그 남미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문제들 막 많은데 뭐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뭐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일면에 네. 경제는 어려운데 경제팀이 안 보인다 이런 말을 그렇습니다. 썼겠어요. 예. IMF도 우리나라에 와서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갔는데 그것을 수행하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큰일이 날 것 같다. 내수가 거의 지금 이렇게 예.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예. 지금도 한계선상에서 버티고 계신 그런 예. 형국인데 예. 이게 더 어려워지면 이제 뭐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 붕괴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이러다가 또 대량 실업 사태 막 이런 거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하여간 그 주말에 생생한 현장을 의원님 직접 민심을 다 청취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버클리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예. 하세요? 그랬더니 뭐 부산 이런 것도 아니고 버클리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잘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토요일 잘 날 들어가셨겠죠, 예, 뭐. 또 오늘 혹시 지금 보고 계시면 저희 그 댓글창에 안부 알려주시면 맞다. 좋을 것 저희 또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을 미국에서도 보신다고. 예, 그랬어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오신다고 했어요. 애청자세요. 지금은 오늘 오후에 네. 어제 오후에 어제 떠나신다고 오후에 떠난 했으니까 가는 중인가? 가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구나. 예. 제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또 이런 민심들을 받아서 현장에서 다시 또 의원님께서 입법으로 네. 예산으로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국회 지금 예산 전국이고 오늘 국회 본회의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많이 깎았어요. 많이 깎았죠. 민주당이. 예, 예. 그런데 많이 제가 보니까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예산들을 깎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주로, 특활비. 특활비, 특경비. 예. 그것도 특활비와 특경비가 뭐 통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다 깎은 건 아니고요.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만 깎았기 때문에 예. 경호처의 특활비는 다시 원복이 됐어요. 경호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복 감정으로 특활비를 네. 깎았다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작년에 특활비 안 깎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작년에도 네. 저희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소명이 안 되면 깎겠다고 얘기했고 네. 이런 식이었고 사실 그 전에도 특활비에 대해서는 계속 소명을 요구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뭐 검찰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전에도 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기 때문에 뭐 올해만 유독
뭐 감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보니까 그 검찰 특활비를 제일 많이 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검찰이 특활비는 80억 9천만 원이고 특경비는 506억 9,100인데 특경비하고 특활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특활비나 특경비나 네. 쓰이는 용도는 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제 그 영수증을 처리한다든지 예. 이후에 이제 보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쓰이는 용도는 좀 비슷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활비처럼 약간 그 용처가 나중에라도 확인하기 어렵고 네. 불투명한 예산은 특경비로 좀 전환해서 네. 너희들이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예. 얘기도 했었죠. 예. 저희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특경비는 카드가 지급이 돼가지고 일단 술집을 못 간다. 예. 그리고 그 식당에서만 네. 쓸 수 있고 이제 확인이 되는 현금 확인이 돼요. 나중에 어디서 확인이 뭘 돼요. 썼는지 다 네. 확인이 되는데 특활비는 현찰로 현찰을 총장 주고 집무실에 막 있어가지고 옛날에 이거 만찬 사건도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돈봉투 만찬. 그래서 보면은 뭐 원래 이제 특활비라는 것은 보통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비공개 활동을 할 때 쓰는 돈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하는 직원들에게 경력으로 지급된다든지 예. 또는 떡값이라 그러죠. 떡값, 예. 그 명절 때 그러니까요. 그 현금을 쥐어주는 예. 분들. 명절 전날만 되면 막 특활비 사용이 급증하는 거예요. 갑자기 명절 전날 정보 예. 활동을 막 하는 막 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막 예. 그리고 뭐 회식할 때도 쓰고 예. 회식하면서 정보를 취득하나? 그러니까요. 자기네들끼리? 야 뭐 좀 얘기해봐 이러면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식 자료는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쓴 돈이 워낙 많이 밝혀졌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하승수 변호사님이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네. 소송했던 그 현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많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막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또 예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 특활비를 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좀 해봐라. 네. 그러니까 특활비가 쓰일 때 징구되어야 된다는 영수증, 규정상 영수증. 네. 이러면 세부 항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부처에 어떻게 갔다는 정도만 이제 나오는 예, 건데 예. 그거라도 좀 제대로 증명해라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좀 증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네. 깎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증명한 부처는 원복을 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대통령실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뭐 재난대책비 같은 거 다 깎고 그리고 특히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해서 앞으로 마약 수사, 범죄 수사 못한다. 마약-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다.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허영 예결 네. 간사님도 밝혔지만 마약 수사 지원비가 1,000억 원 이상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 있어요. 예. 1,000억? 예. 아. 근데 보니까 뭐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의혹을 오히려 대통령실이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관에서 세관 마약 공무원까지 하려고 껴가지고 했는데 마약을 지금, 대량으로 들여왔다는 밀수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수사를 억눌렀다 대통령실이 예.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뭘 그 지금 상설특검하게 생겼는데. 예, 형사특검하게 생겼구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이에요. 마약 수사에 대한 네. 지원금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네. 그 부분은 그래서 국민분들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재난 관련된 돈도 네. 이 연평균을 내보면 안 쓴 돈이 거의 1조 5천억치 쌓여 있어요. 예비비가. 안 쓴 돈이. 안 쓴 돈이. 예, 예. 그래서 예비비를 되게 많이 편성했고 예. 대부분 많이 안 써서 예. 예비비의 그런 항목들을 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상 재난지원금의 재난 대비 혹시 뭐 갑자기 눈이 많이 갑자기 와서 눈이 하우스가 많이 막 무너지거나 그렇죠. 이런 데는 긴급 투입되는 그런 그런 걸 자금들. 예비비로 놔둬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 그 돈들 중에 매년 한 1조 이상의 금액을 안 써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몇 년을 지켜봤더니 안 쓴 정도의 그럼 불용액이니까. 깎을 수 있는 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예비비를 땡겨서 순방을 갔잖아요. 뭐 여러 뭐 의혹들도 여러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깎은 거는 특경비, 특활비 등 소명이 안 되는 돈, 네. 그 소명이 되는 부분은 안 건드렸고 예. 소명을 계속 하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소명하면 증액할 수 있다. 증액한다는 원복할 수 거예요.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예비비의 경우도 지금까지 사용했던 규모를 기준으로 불필요하게 편성됐다고 보인 부분을 깎은 거지 네.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예. 중앙일보 오늘 정치면 하단에 보니까
국회는 안 깎았다. 예, 특활비를 그 딴 데 뭐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다 싹 깎으면서 민주당이 국회는 안 깎았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국회는 특활비가 9억 8천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실 82억, 검찰 앞서 말씀 80억, 경찰 131억, 감사원 60억 뭐 이런데 국회는 9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이미 깎은 건가요? 국회는 특활비가 예전에 특활비가 문제가 됐을 때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인데 예전엔 상임위원장들도 특활비를 받았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그걸로 뭐 집에 갖다 집에 줬다. 갖다 줘 집 샀다 뭐 이런 그런 나쁜 저는 네, 생활비로 저는 썼다. 구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상임위원장 특활비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삼선 서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손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특활비가 있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쓰는 특경비는 185억이던데 이건 대체로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특정 업무 경비라고 저도 조금 받아요. 한 달에 조금씩 받는데 주로 이제 상임위원들 밥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 늦게 끝나면 밥을 사달라든지. 야식비? 뭐 그러면 저희 그 돈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 근데 그건 다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업무 경비는 급여처럼 나와요. 급여처럼 급여처럼 나와서 필요한 증빙들은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일종의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일종의 이제 회사에서 주는 법카 같은 급여적 성격이죠. 급여적 성격이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회는 감액권을 갖고 있는 일단 깎을 수는 있고 헌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증액은 안 정부가 돼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러면 지금부터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내는 현재 이제 감액한 것만을 가지고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정부가 뭔가 수정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는 감액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요. 정부가 한 600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럼 저희들이 쭉 보고 불효한 거, 불급한 거 이런 것들은 깎습니다. 그럼 600조에서 만약에 4조를 깎았다. 그럼 4조의 버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600조라는 걸 짤 때는 세입에 기반해서 짜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있는 거죠. 그럼 4조를 깎아요. 그다음 4조를 증액을 안 한다고 했을 때 600조를 그냥 유지한다고 정부가 계속 고집 피울 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4조를 깎아 그럼 4조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세입 기반으로 600조가 가능하니까 4조를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넣는 거예요. 그 4조의 룸에 안에. 룸 그래서 안에서. 저희가 작년에 넣었던 게 지역 화폐를 3,500억을 넣고 뭐 새만금 예산을 한 400 몇십억 넣고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저희 우리 당 거를. 여당은 여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넣고 이런 식으로 4조를 채워요. 일단 그래서 깎은 다음에 서 생긴 룸 안에다가 필요한 예산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깎은 거예요. 깎은 거고 그럼 룸이 생긴 거니까 이제 물론 정부는 깎은 게 깎아서는 안 되는 돈이에요. 처음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중에 통상적으로 안 쓰는 정도의 돈 원래 계속 몇 년 동안 안 써왔던 돈 이런 건 사실은 깎아도 크게 막 타격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룸이 생겼으니까 이제 룸을 어떤 금액들로 이제 채워 넣느냐의 협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대왕고래. 석유가 나온다. 그 석유 탐사 그 시추하는데 시추봉 하나 꽂는데 100억 해서 5개를 꽂아야 돼서 500억이 필요하다. 일단 그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실제로 기자들이 많은 취재를 통해서 사실 거기 석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방점이 찍히는데 요 예산도 증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하겠다는 사업이고 정부가 우리는 확실한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예산을 0으로 국회가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까지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 하더라도 또 뭔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아예 완전히 못 하겠다. 난 정부 말을 하나도 안 믿어. 이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객관적으로 많은 기자들의 취재와 그 아브레오 박사의 황당한 이력과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헛돈 아닌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설령 거기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거니 어디가 안 가잖아요. 그럼 그냥 놔두고 정말 필요할 때 진짜 세게 나온다고 할 때 그때 파도 늦지 않은데 지금 막 여러 가지 경기도 그런 어려운데 것들이 가만히 되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걸 파서 팠는데 없어. 그럼 정부도 좀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조금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권한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늘릴 수도 있으면 네.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깎는 권한은 있지만 늘리는 권한은 없다 보니까 항상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아, 주고받기. 그러니까 아마 원사이디드하게 협상이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여지는 있는 거다. 이번 주가 사실은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작년에도 12월 21일 날 예산 협상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23일, 예. 12월 23일. 예. 그러니까 넘긴 적도 많았죠. 넘긴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는 이제 감액했던 것과 증액할 것들 이런 걸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네. 협상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세금 진짜 피땀 어린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이 잘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런 건 다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등록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탄핵 되는 거죠? 오늘 보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평검사들까지도 이제 집단 성명을 낸다는 겁니다. 차장, 부장, 부부장, 그리고 평검사. 이게 이어지는 집단 이제 릴레이 성명이라고 이 항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뭐 이분들은 본인들이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공무원이 아니면? 아 이분도 공무원이죠. 근데요, 본인들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위다. 공무원하고 좀 다른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은 예.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 네. 총장 직무 정지당하니까 이제 차장이 대행을 하잖아요. 네. 그 차장이 기자들 앞에서 막 황당한 얘기들을 해요.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행사한 인사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진짜 공무원이 아니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위에 있거나 네. 아니면 적어도 자기네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완전히 뭐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예. 헌법에도 보면은 검사가 딱 2번 나와요. 판사는 엄청 많이 나와요. 네. 판사는 진짜 헌법에서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고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조직인데 네. 검사는 헌법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어디서 등장하냐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보호하는 부분에서 예. 기본권을 제약하려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의해야 된다는 예. 데에서 2번 나와요. 뭐 따로 어떤 뭐 조직에 대한 설명이 있거나 검사의 지위에 대한 설명이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냥 일반 행정직 일반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이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 거론되고 있을 뿐인데 네. 그 위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막 엄청난 무슨 이 초월적 존재인 것처럼 돼버린 건가요? 사실 뭐 군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예. 이제 법치라는 것이 강조되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고 네.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보장을 해줘 왔던 거죠. 네. 근데 이 제도적 보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면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건데 이거 그걸 넘어서서 자기네들이 특권 계급인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검사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사실 그 황당한 사건들이 조직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이를테면 명품백 수사라든가, 많죠. 예, 그리고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제 그 수사 관행에서 무슨 그 초밥 사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본인들이 배웠던 것 그리고 업무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와 관련될 때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장이 예. 기억하시겠지만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할 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겨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그 이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검찰 개혁
방식으로 가야 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된다. 기소청이 돼야 정신 그러니까 차리는 본인들이 진짜 독립된 어떤 사법부에 준하는 준사법기구로 가려면 수사권을 떼서 네. 자기네들은 준사법기관으로 예. 수사를 통제하고 오히려 예. 인권을 보호하고 예. 하는 역할을 자리매김을 해야죠. 그것도 아니면서 예. 행정부 공무원인 것처럼 수사권 자기네들이 들고 있겠다고 하면서 또 대우는 그렇게 안 봐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딱 쥐고 둘 다 못 내나 이런 태도. 양손에 떡을 쥐고 입에다 케이크를 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평범한 저희가 토요일 날도 류사명 전 총경 뵀지만 경찰들이 집단 행동할 때는 그냥 그 공무원법 위반 막 이렇게 징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검사들은 또 그런 게 없어요. 탄핵만 하려고 하면 날린 거잖아요. 내부에서는 예, 징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이런 그 이율 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한다. 감사원이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불발됐어요. 감사원은 네. 이번 일이 사실이라면 더 크게 혼나야 돼요. 감사원. 왠지 아십니까? 예. 감사원은 예. 공무원의 공직 기강을 감사하는데요. 근데 공무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얘네들 진짜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얘네 더 심하게 혼나야 돼요. 얘네들. 검사들. 만약에 그랬으면. 근데 감사원 내부에서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러면 네. 진짜 박살나야 돼요. 감사원. 진짜. 박살나야 된다. 예. 아, 박주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도 제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무슨 일인데 이렇게 박주민 자, 의원이 그러니까 화를 내요?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네. 말씀드리겠고. 예. 근데 감사원이 이런 건 더 안 되는 일이 예. 이분들은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 안 하냐를 감독하고 감시해야 되는 역할인데 공무원이 집단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당한 집단 행동 좀 필요합니다. 여튼 간에 예. 아니 근데 이거는 특정인을 비호하는 그러니까요. 여튼 최재원 간에 감사원장의 탄핵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부에서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내부에서 이걸 왜 하냐 이런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이제 불발된 거예요. 네. 예. 그게 오늘 아침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로 나왔는데 검사들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평검사까지. 그러니까 직급별로. 감사원이 정신 못 차리니까 자꾸 검사들이 이렇게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테면 검사들이 이러면 감사원이 나서서 당신들 그거 하지 마. 원래 감사원이 검사들도 공무원으로서 예.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예. 잘 안 해요. 자기들이 수사받게 될까봐. 잘 안 해 또. 그렇죠. 엄청 감사원 보면 비겁해요. 예. 힘센 데는 잘 안 해. 힘없는 데만 탈탈 터는 거예요. 힘없는 데만 하고 전 정부만 탈탈 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떤 근본적인 개혁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 지금 막 굉장히 댓글들 많이 다시고 있는데 검사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을 단죄해 주세요. 막 이런 게 억울해서 못 살겠거든요. 말도 안 돼요. 말하면.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들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그게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국민은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이 난다, 이것도 맞고요. 이 민주공화국은 계급을 형성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어느 누구는 아무리 잘못해도 수사조차 받지 않는 그러니까요. 신성 계급이 하나 탄생했잖아요. 김건희 계급. 김건희 계급. 예. 근데 지금 검찰들도 비슷하게 자기네들도 계급처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신성 가족, 신성 계급.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단죄가 감사원이 흉내냈다 혼나고. 그러니까요. 내부 분란. 근데 우스워졌어요. 감사원이 더 우스워졌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게 또 발각이 돼가지고 신문에 나왔으니 얼마나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는 맞아요. 겁니까? 그래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그 명태균 게이트가 벌써 석 달이 이제 돼가는데요. 수사가 옆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특히 오세훈 시장 위로는 안 올라가고. 위로는 안 올라가고 계속 옆으로 옆으로만 계속 수가. 넓어지고. 예. 근데 옆으로 넓어지는 것 중에서 이게 성과가 제대로 또 날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래도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그 창원지검 수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창원 산단
그 여론 조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 키가 약간 김영선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준석, 김중인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예, 김건희, 윤석열로는 못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제는 얘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예. 대해서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조사 받을 때는 윤석열, 김건희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강혜경 씨. 이 얘기 저희가 조만간 인터뷰할 예정인데 조사는 그렇게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의원님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직접 막 듣는 건 없고 제가 간접적으로 좀 들어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꾸 넓어지고 있고 네. 그 와중에 이 넓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타겟을 위가 아니라 옆에 누군가로 좀 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 폭발적인 이슈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덮을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렇죠. 사건의 예, 특성상. 예. 또 하나는 창원지검이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 창원지검에 했을 때 공소시효를 도과시켰어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그렇죠. 도과시켜버렸어요. 예, 맞아요. 이거 예.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다 진짜 옷 벗어야 될 정도의 거고 명태균 녹취록에도 창원지검장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전해차 검지검 지검장 예. 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보냈다는 예. 등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공소시효 도과됐고 그래서 이게 그냥 사건이 유야무야되면 창원지검 박살나야 돼요. 그러니까 창원지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이 폭발력 있는 사건이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검사들의 개인 사정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하는데 위는 막아놨어요 뚜껑을. 그 옆으로 김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옆으로 가는 거고 옆으로 가는데 한두 명 정도는 희생양 삼겠죠. 물어뜯으려고 하겠죠. 그 희생양이 누가 될 지금 걸로? 현재로서는 오세훈,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으로 보여져요. 이준석, 김종인. 예. 근데 이준석, 김종인도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게 예. 아마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들고 있는 게 있을걸요. 그쪽도?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이준석 귀국하면서 그랬잖아. 나도 들고 있는 거 많은데. 재밌는 거 많다. 이상한 거 나 많다. 명태균하고 비슷해. 나 예. 명준석이야. 이러면서. 나 명준. 나도 많이 들고 있어. 그쪽으로 가긴 좀 어렵고, 예. 좀 덜 들고 있는 쪽. 예. 족치면 죽을 쪽 이쪽으로 예. 갈 가능성이 있죠. 야, 오세훈 그래서 시장. 오세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족치면 죽을 쪽이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근데 시장도 그 법률가시니까 쭉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딱 떨어진다는 말씀하시는 법조인들도 있어요. 네. 예. 그렇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지금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 아무래도 많이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많이 못 들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이분은 그 당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예. 예. 이준석은 그때 공천에 그 짜웅이 돼서 뭔가 좀 작업을 했을 예. 수도 있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좀 많이 예. 들고 있었을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창원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조사도 안 하면 말도 안 되죠. 창원지검 또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 진짜요? 아니 그런데 이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이렇게 계속 그 핸들링 될 만한 사건인가요? 아니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나온 좀 것만 뭐 보면. 중앙지검으로 좀 옮기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심지어 저쪽 당 법사위원들조차도 중앙지검으로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법사위 때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쪽 지금 창원지검장이 저희도 진짜 열심히 할게요 막 이렇게 예. 했다는데 여튼 뭐 중앙지검으로 온다고 해서 그럼 뭐 달라질 거냐? 옆으로 새는 게 더 확 세지겠죠? 중앙지검으로 오면 더 옆으로 확산된다. 네. 근데 지금 의원님 보면요,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김진태 지사 문제도 있죠. 박완수 지사 네, 이 문제도 있죠. 조은희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제기된 의혹들 거론된 정치인들만 하더라도 최소 10명은 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 줄줄이 소환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그게 검찰의 본인들의 어떤 그 최소한의 직업 윤리에도 맞는 일인데 네. 대충 오세훈 시장에서 땡? 아니 오세훈 시장 플러스 알파겠죠. 예. 당연히 알파겠고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 이거는 누가 그렇게 본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상황이 막 번졌을 때 한동훈계는 막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다 날라가네. 막 예. 이렇게. 내가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예.
근데 진짜 그렇게 될지 예. 뭐 어느 정도일지는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한동훈계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직접 나서서 지난주에 제2의 명태균은 없다. 이거 당원 게시판 논란 자꾸 세게 얘기하는 거, 그 명태균 그 관련자들이, 유관자들이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동훈 공작이다. 개의 입장에서는 이 명태균 사건은 일타 쌍피죠. 하나는 당내에 무슨 네. 기강을 세우겠다든지 당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립을 세게 질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소수가 이제 당권을 쥐고 나서 당을 완전히 장악할 때 썼던 게 정풍, 네. 뭐 아니면 정치 풍토를 바꾸겠다, 뭐 이러면서 예, 예. 쇄신하겠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예. 그 많이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예 경쟁자 또는 자기를 견제했던 세력들이 아예 정치 영역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다. 꽃놀이 패죠. 예. 그 꽃놀이 패다 보니까 오히려 예.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는 반대로 게시판 논란을 치우면서 네.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밀어내려고 하는 예. 거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커질 사안이 아닌데 당원 게시판이 점점 커지고 예. 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가족 그렇게 대항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막 가족들이 나서서 막 험담을 주고받으니까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국민들은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욕하면서 정치 싸움이 보는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권력 다툼이 돼버린 거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심해졌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다 자제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다시 또 예.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제 다 죽어. 오징어 게임 된다 네. 하니까 이제 자중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문제 삼으면 특히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어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선거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나요? 글쎄요,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네. 아마 옆으로 세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가 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통상적인 것들 보면 한두 명 물어뜯는다고 해서 네. 막 판 자체를 막 바꾸려고 하려면 굉장히 검찰 조직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결심해서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까지 수사해야겠다.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절대 안 할 거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 그러긴 그런 건 어렵겠죠. 아니다. 감쌀 거다. 명품백 수사하듯이. 어느 정도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의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연관된 거야? 이런 얘기 궁금증이 계속 그 터지는 거거든요. 하여간 명태균이 들어가야 기사를 많이 보세요. 그런 정도로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건데 네. 그런데 이거를 적당히 덮어? 와, 그럼 검찰이 무사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텐데 그 수사력이 집중한 부분은 과연 명태균 씨 등이 뭘 들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새 나갔거나 공유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짤을 야, 언저리 테두리를 정할 수 있거든요. 야, 네. 함부로 탁 잘랐는데 네. 갑자기 민주당에서 그거 말고 이것도 이것도 있어. 있어. 아니면 어디서 네. 이것도 있는데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예. 계속 야 너 정확히 어디까지 알고 알고 있어. 있고 어디까지 얘기했고 예. 그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진짜 나쁜 건데. 검찰이 뭐 예. 근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그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하는 수사팀장이 비윤이다. 그래서 수사 세게 할 거다. 근데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비윤 아니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강혜경 씨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제보자인데 이분이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주변에 막 얘기한 거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민주당의 제보가 또 많이 온다면서요. 뭐 이렇게 저렇게 제보가 오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 얼마나 들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여튼 그래서 검찰은 내용도 파가지고 정리를 하는 한편 어느 정도에서 자르면 될지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어느 정도 정보가 새 나갔고 어느 정도 공유돼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겠죠. 그런데요,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김수남 총장은 그래도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했잖아요. 네. 특수본을 꾸려서 그러면서 좀 탄력도 생기고 최순실 잡아가고 뭐 이러면서 확 커졌는데 지금 심우정 총장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비슷한 방향이나 속도로 갈 거다라고 국민들은 예측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순실 건과 명태균 건은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립감이라는 게 장난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예.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다. 네. 예,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에서 어떠한 그립감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검찰 출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겸직 시대다. 맞아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속속들이 다 보고 있겠죠. 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면은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목줄을 죄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더 먼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조국혁신당은 그 얘기를 좀 세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좀 그거는 조금 천천히 가자는 건가요? 아니 지금 뭐 검찰 개혁 관련돼서 내용들도 제가 알기로는 특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도 뭐 검사에 대한 탄핵들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검사 탄핵이 실제로 상당히 압박이 되는 것 같아요. 압박은 되죠. 네. 직무가 정지되고요. 예. 그런 거니까 다만 이제 헌재에서 예. 탄핵을 최종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않고 않고 있는 있- 분위기라서 예. 이제 검찰에게 주는 약간 효과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예. 어차피 잠깐 쉬다가 예, 다시 또 복귀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이번에도 그러면 이창수 지검장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세 헌재요? 명? 예, 헌재에서 헌재 구성이 뭐 지금 6명이 답답하니까. 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 경우에도 한 몇 달 쉬다가 다시 원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심. 예. 예. 그 사이에 근데 업무가 비면 안 되니까 인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신윤 검사라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요. 숫자에. 숫자에 예. 뭐 무한히 있진 않아요. 다 친윤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찰 내부의 다른 흐름 있을 수 있고요. 네. 인사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 사람인지라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나? 근데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권력에 충성해도 나중에 훗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자기 과거로 옛날에 이근한 고문 경감이 얼마나 자기가 자신감에 차서 민주 인사들 다 갖다가 그 기괴한 방식으로 고문을 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끝내 그분의 인생이라는 게 비참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나는 총대 메고 열심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네, 그런 검사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고 그래서 언제 왜 어떻게 일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검찰 내부를. 그게 뭐냐면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불 옆에 안 두는 거죠. 빼. 예. 예. 뜨거운 불 옆에 안 놔두는 거죠. 그 지난 5월달에 김주현 수석이 오자마자 했던 그 인사가 그런 불협회에서 그러니까 다 빼는. 예, 다 이제 정리하는 거죠 이게. 뜨거운 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능력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속들이 아는 거죠. 속속들이 아는 거죠. 예, 누가 어떻게 할 거다. 얘는 혹시 이렇게 살짝 긁으면 터질 수도 있네. 넌 저리로 가. 그래서 그 부산 고검으로 승진성 좌천 인사를 한 거구나. 하여튼 등등등 제가 봤을 때는 네.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봐요. 용산에서 네.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 검찰에서 뭔가 새로운 뭐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낮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속은 알 수가 없고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고 또 인사를 해서 무조건 사람들을 균질되게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터져 나올지는 알 수가 알 수가 없다. 없는 거예요. 내년 봄이 큰 어떤 혁명의
죄송합니다. 무슨 상황 변화에 큰 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뭐 사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네. 국민분들이 이 실정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실정의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실종의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죠. 더 본격적으로. 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님 너무 지금도 괴로운데 더 괴롭다. 아까 지표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표가. 박살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뭔가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국민들이 고통받으시거나 이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시스템적으로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니까요. 특히 그 경제팀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이 더 날린 것 같습니다. 난리죠. 예, 경제팀 교체하라는 네. 요구가 뭐 사설로도 막 비판이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특검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그러면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상설 특검. 네. 박주민 의원님이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이거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돌파하는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딱 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특검은 200석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네. 12월 10일입니다. 네.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 다른 매체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해봤지만 네. 했지만 그 한동훈 윤석열 면담 이후에 굉장히 끌어오르다가 다시 차가워졌다가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좀 끌어올리고 있다가 다시 또 자제령이 맞아요. 있다가 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번 자제령에 의해서 속에 있는 불까지는 못 끄고 있는 것 같아요. 속에 있는 불까지 못 끈다. 마음속에 있는 불까지. 예. 속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조용해지긴 조용해졌거든요. 네, 네. 조용해졌고 이제 예. 그런데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 그러니까 예. 친한계나 일부 의원들한테. 예. 그럼 10일 넘겨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거야? 10일만 지나면 또 이렇게 아나무인하고 깔아뭉개는 거 아니야? 네. 약간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불안감이 네.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뜨거워서가 아니라 네. 불안해서. 한동훈 대표가 네. 그 얘기를 해요. 저희들도 취재해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불퇴의 정신으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단독 면담하고 나서는 끌어오르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화가 인데 그렇죠. 네. 그때는 자제가 됐는데 지금은 화가 나는 것보단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네. 예. 이러다가 혹시 나 팽? 팽? 예.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용한데 엄청 머리를 쓰고 있겠죠 지금. 잠복기이긴 한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을 예,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 친윤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사실 원래 28일이었잖아요. 그때 재의결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부가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작업해서 몰아내려고 할 거다. 근데 그 길이 10일로 늘어난 것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뜨거울 때는 사실 밖에서 감지하기가 좋아요. 화가 나 있거나 막 네. 서운해 있거나 삐져 있거나 그러면 딱 보면 보이고 말 걸면 말하고 네. 심지어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건 없지만 네. 그냥 감싸고 있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불안해한다. 네. 오씨 나 진짜 이번에도 한 번 해줘. 그래 예. 해줘. 근데 그러고 나서 나의 미래는 뭐지? 나는 뭐지? 난 어떻게 돼?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석은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한계에선 그래요. 최소 한 30석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물론 친윤계에선 동의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친윤계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친한계에서 아니다. 30석은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내부에서 태핑해 보면 좀 다른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예. 어떤 분한테 의원님 그렇게 훌륭하신데 장관 안 가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이분은 여사하고 안 친해요. 이렇게 딱 얘기할 정도로 와, 예. 뭔가 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서 아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배제되고 있고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불이 안 붙어서 그렇지. 예. 확실히 이제 불 붙을 것들은 곳곳에 있는 예, 상황이고.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과감하게 어떤 탁 누가 깃발을 들면
움직일 거냐. 그러려면 깃발 드는 사람 굉장히 강하게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깃발 드는 사람을 따랐을 때 적어도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깃발 드는 사람이 의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미지수인 거죠. 예. 근데 그 저희 취재해본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누군가 들어서 따라갔는데 표가 모자라서 101석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과가 못 됐을 때 이거 다 색출돼 가지고 그때부터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못 한다.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르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분석을 하더라고요. 흐지부지 그러니까요. 흐지부지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다들 불만이 있고 막 있는데 네. 그게 뭔가 딱 뭉쳐 있거나 흐름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8석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많은 표를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실 지난번에도 4표였기 뭐 때문에 저도 지금 그 전에 어떻게든 좀 사람들 만나서 술도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만나죠. 오늘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났는데요? 안 만나신대요. 갑자기 해버리시더라고. 다른 이유로 이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약간 지금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좀 흐름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경계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이 단일 대오에서 벗어나면 불안한가? 화가 막 뜨겁게 났을 때는 네. 자기네들이 뭔가 막 하는데 지금은 자기네들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심산이 복잡하구나. 자기네들 머리가 복잡한 거야. 예. 지금 만나가지고 괜히 또 잘못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또 뭔가는 불안하고 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돼? 뭐 복잡할 때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예. 근데 의원님 8일 남았어요. 그 다음 재의결까지. 이 8일 안에 뭔가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려면 쓰여질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예.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또 한 번 연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쪽도 뭔가 자제시킬 시간이 필요해서 10일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 거거든요. 네. 그 상황보다는 그래서 약간 지금 덜 수전하면서 약간, 예. 약간 물밑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걸 더 미룬다? 그것까지는 저쪽도 받아들이긴 어려웠고요. 예.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또 재의결하고 올해 내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내년까지 또 이어진다? 국민들은 진짜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도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설특검은 이제 뭐 규칙 개정했고 예. 요구안만 의결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뭐 하면 되죠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임명 안 하면 이렇게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 네. 저쪽에서는 뭐 예정됐던 시나리오대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임명 안 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를 쌓겠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탄핵 사유는 되는 거죠 법률 위반으로서. 네. 그러면 이게 특검보다 탄핵이 먼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트랙 가운데 어느 게 더 빠른 트랙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특검은 가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다 200석이 필요해요. 다. 특검도 200석, 탄핵도 200, 예. 개헌도 200. 그러니까 예. 저희가 무조건 8에서 9은 갖고 와야 돼요. 여덟. 개혁신당이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상설특검 그러니까. 규칙 개정안 다 반대했더라고요. 반대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속마음 어떻게 다 들여다보겠습니까만 뭔가 특검 관련돼서는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8+3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세석도 이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갔다.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맘 놓고 하려면 15석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민주당이 네. 맘 놓고 뭘 하려면 200석에서 15개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든지 다 11, 12. 네,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요. 여유 있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고 개혁신당 의원들도 만나고 하면서 설득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해야 돼요. 설득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다른 특별하게 이 용대는 상황에서 적이 없어 물론 보여요. 저는 국민분들이 분노하시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 많이 나가주시면 저희도 좋고 또 아마 그러시리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국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 모습 보여드려야죠. 막 국회에서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설득도 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분들 보고 좀 나와주세요 그렇죠.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래야 좀 감동이 있죠. 그래야 네. 사람들이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거죠. 예. 그 국정조사는 실질적인 청문회 전국은 언제부터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국정조사는 이제 의장이 위원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은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요. 저쪽 당은 제출 안 하면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아마 그냥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시겠죠. 하시고 나서 계획서를 그 위원회에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프로세스가 되냐면 먼저 위원 구성이 돼야 되고요. 네. 그 위원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해 줘야 돼요. 제출하고. 예. 그럼 본회의에서 그 계획을 승인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세 며칠 번이나. 걸려요.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위원 구성이 현재 저쪽 당이 거부해서 국민의힘 몫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장이 한 번 정도는 더 하라 그러고 안 하면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겠죠. 요게 하나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회의를 열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고 채택하고 예. 그다음에 제출하고 예. 그래서 본회의에서 승인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12월 한 10일 언저리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아, 대체로 그 10일.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증인 신청을 하려면 이제 7일 전에 증인 신청을 해야 되니까. 네. 아마 12월 말 정도는 돼야 국정조사 시스템이 돌아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래도 그 최혜병 순직 사건 이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명태균의 선이 가려졌어요. 오히려 사소한 사건 비슷한 느낌을 주는 지경까지 됐는데 아니, 파보면 거기도 명태균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도 왜냐면 파보면 다 연결이 돼. 나오니까. 예. 예를 들어 이종호도 이종호 파봤더니 막 여기저기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 3부 체크해봐 뭐도 나오고 네. 뭐 갑자기 마포 저기 세관 마약 세관. 그것도 갑자기 예. 나오고 막 해봐야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래도 요 사건으로 파생되는 건 되지만 다른 건들은 명태균과 관련돼서 예컨대 계속 특검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상설특검으로 돌파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생기는 걸까요? 규칙을 바꿔놨다는 의미는 예. 도로를 깔아놨다는 거예요. 길을 깔았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차를 다니게 할 건지 사후에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달릴 수 있는 거다. 규칙은 다 깔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로는 예, 예. 망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워낙 이렇게 큰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쭉쭉 나가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국민들은 뭐 국정조사라도 뭐라도 이렇게 자꾸 끈을 잡고 네. 역할을 부탁드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 저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요. 네. 전공의들과 관련된 예산도 깎았다라는 비판이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제가 이제 사실은 보건복지위원장이지만 예산 결산 소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올린 대로 이제 의결이 되면서 통과된 건데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예산에 따른 기본 논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공의 분들이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복귀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복귀하는 게 아니라 네. 3월 또는 그 이후에 복귀한다. 그렇다면은 복귀할지도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이고 네.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1월 초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가 편성한 예산대로 하면 과잉 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잉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일부 삭감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일부 삭감한 거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예. 저희들이 논의하면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여야의정 협의체가 결국은 그냥 꽝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출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남길 수 있는 구조와 여건을 만들고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다. 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진 한 장 찍는 거에 그렇게 혈안이 돼서 예. 한동훈 대표나 여당 쪽에서 예. 조건도 안 만들어졌는데 일단 개문발차하자. 예. 그래서 논의의 조건을 논의하다가 정지된 거예요. 논의의 조건을 예. 논의하다가 예. 좀 그럼 뭐, 난 진짜 왜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몸이 달았고 그때 한동훈 대표도 몸이 달아서 그런지 근데 결국 의료계가 더 이상 정부하고 협상하지 않겠다. 이 오히려 불신이 더 커져 버렸죠. 이 논의 과정에서 예. 왜냐하면 논의의 조건을 예. 들어와서 논의하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럼- 들어와서 논의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또 접촉을 하면서 네.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도 쉽게 가다가 못 하고 있는데 예.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는 어쨌든 그 원천 무효를 하라는 건데 이미 학생들 뽑아서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정원이라도 조정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 그건 또 현실적으로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료계의 주장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설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조치들이 확대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만 피부과 성형외과 이게 아니라 좀 필수 의료를 늘리는 맞아요. 차원에서 지역 의료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지방에 가면 맞아요. 살 수가 없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네.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작업을 하기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너무 그쪽은 쉽게 빠르게 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진 찍고 뭔가 당장 되는 것처럼 해서 야당을 얼마나 비판했어요. 예, 야당을 막 들어오지도 비판하고 않고. 뭐 들어오지도 않고 막 하고 언론들도 뭐 야당 뭐 하냐 그래서 제가 맨날 기자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조금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예. 근데 의원님 예측대로 됐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료 대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계속 겪고 계신 거예요. 생활에서. 그래서 앞서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치를 하는데 네. 국민들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계속 혼란을 야기하고 이거는 정치의 올바른 해법이죠. 그러니까 아니 난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정부가 조금만 유연한 태도를 제가 몇 번 강조하잖아요. 조금만 유연한 태도를 취하면 이 문제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금방 해결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장기적인 과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정부한테 계속 제가 뭐 여기저기 전화하고 만나서 계속 조금만 유연해지면 금방 해결된다.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근데도 뭔가 사진은 찍어야 되겠고 결국 또 불신만 더 쌓이고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야당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깊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깎은 특활비는 이전에도 수년간 얘기되어 왔던 그 방향의 심사를 계속 해온 거고요. 네. 소명이 된 특활비의 경우에는 이의 없이 보고를 네.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규칙대로도 네. 소명을 못하는 특활비를 무조건 편성을 해줘야만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 부처가 쓸 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는 책임감을 어디다 버린 겁니까? 자기네들이 소명을 하려고 더 하든지 네. 예?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맨날 자존심만 세워요. 아니 근데 그 소명하는 거는 다 원복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소명이 안 되는 근데 특활비 같은 게 무슨 그거 말고 큰 덩어리 예산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하고 예비비죠. 예비비. 예비비하고 특활비인데 예. 정부가 난 진짜 답답하게 그럼 특활비 깎았다고 우리가 특활비 깎았다고 우리 증액 논의 안 해. 이게 정부입니까? 난 부총리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특활비 깎으니까 나 안 해. 말이 돼요 그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특활비를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소명이 안 돼서 깎은 건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정부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핵심 예산을 깎았네?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참 그런 면이 참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도의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우리 대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착한 엄마, 그러니까 솔로몬 네 아이를 네. 칼로 베어서 나눠주겠다니까 결국 진짜 엄마이자 착한 엄마가 포기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그래왔어요. 민주당이 예. 하다가 민생 예산 챙겨야 되니까 작년에도 뭐 지역 화폐나 네. 이런 거 챙겨야 되니까 또 많이 또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 방금 전에 또 입장 밝혔는데요.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철회를 안 하면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 속 편하네, 속 편해요. 이렇게 내수 고두박질 치고 네. 있는데 한동훈 대표 이 얘기했습니다. 특활비 돌려놔 검찰
원하는 대로 좀 해줘. 그래야 우리가 일할 거야. 뭐 황당한 진짜. 예.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감사원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원래 독립기구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을 안 해놓고선.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서 독립기구들이 독립성을 확보한다기보다 오히려 정부에 편승해서 정부 편 드는 쪽으로 가니까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검찰총장이 옷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감사원장이 옷 벗고 국회의원 되고 막 다 그러니까요. 해놓고 뭘. 예. 진짜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 건지 네. 양심이 있는 건지 이거 좀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10시 2분이나 넘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의원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뭐 아까도 다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정말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게 안 보여요. 오로지 특활비. 진짜 답답하다라는 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도 뭐 그거 안 해주니까 우리 일 안 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거 소명하라니까요. 규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규정대로. 그러니까요. 네. 예. 소명을 하면 원복이다.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다. 그거 원칙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원칙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태도인 거고 일단 돌려줘. 돌려놔. 이게 소명 안 돼서 다 돌려놔. 우리 마음대로 써야 돼. 팍팍 써야 돼. 팍팍 써야 돼. 팍팍. 국민 세금인데. 쓰고 싶어. 미치도록. 이러면서. 마음대로 쓰게 해줘. 이런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주말에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네.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네.